안녕하세요. 꿈책방입니다. 산골소녀 일기장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한 달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지요? 방학이 지나면 아이들이 쑥쑥 자라듯 저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꿈책방이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이 좀 넘었는데요. 때로는 초심을 잃고 인기 있는 유튜버를 부러워하기도 했답니다. 30년 전 어린 시절 제 일기장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이유를 왜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보았습니다. 왜 산골소녀 일기장을 시작했을까? 분명 뚜렷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삭막한 현실 속에서 순수한 눈으로 바라본 산골소녀의 진솔한 이야기가 지치고 힘든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또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누구에게나 있는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며 소중한 당신을 좀 더 깊이 발견하고 함께한 소중한 사람들을 둘러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자신에게도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더 발견해가는 시간이 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저에게 가장 큰 감사거리는 열렬한 애청자인 엄마와의 관계가 아주 돈독해진 것입니다. 엄마의 사랑 고백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제 마음이 엄마에게도 잘 전달되었죠. 이것보다 더 큰 감사와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인기 유튜버 부럽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제 유튜브 성공한 것 맞죠? 여러분께도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1981년 초등학교 5학년 7월의 일기가 5학년 일기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을 작년에 올렸기에 오늘은 그 뒤를 이어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산골소녀와 함께 무더운 여름날 추억의 나래를 펴보실까요? (1981년 7월 21일) 수요일 맑음. 제목 신경질. 오늘은 신경질도 나지만 부러웠다. 신경질은 누가 학급 일지를 만져서 명자가 아이들에게 학급 일지에 얽힌 이야기를 하며 흉을 보는 것 같았다. 내가 일지에 오늘의 선행 어린이만 쓰지 않고 다 썼다. 청소를 마치고 일지를 보았다. 누가 벌써 누구누구 잘했음을 써놓았다. 정원, 현주를 지워놓고 명자네 아이들이 청소 잘하는 아이는 적지 않고 자기 좋아하는 아이만 적는다고 하자 일지를 쓰기 싫어졌고 화가 났다. 또 집에 갈 때 늦다고 빨리 갔다. 그런데 명숙이가 내 앞에 가면서 왜 나 따라오노야? 하고 성을 내며 흘겨보았다. 집에 가는데도 저 따라간다고 하니 신경질이 났다. 1981년 7월 22일 목요일 비. 아, 어서 여름방학이 왔으면 좋겠다. 단 하루라도 어서. 오늘 순남이에게서 들은 말인데 김익 선생님께서 암에 걸렸다고 했다. 나는 가슴이 뜨끔했다. 암이란 병은
고치지도 못하고 어쩌지 못하는 병으로만 들어왔다. 우리 동네로 가는 갈림길 집인 중학교 1학년 명숙이 엄마도 암이란 몹쓸 병에 걸려 돌아가셨다. 선생님께서 암이란 것이 헛소문이면 얼마나 좋을까. 안타깝다. 지난번에 편지 보낸 것이 어제쯤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했다. 법정국민학교에 계신다고 한다. 1981년 7월 23일 목요일 비. 제목 내 신. 내 신은 고무신이다. 학교에 와서는 운동화로 바꿔 신고 집에 갈 때도 까만 고무신을 신고 간다. 그런데 남자 신이어서 더 부끄럽다. 아버지께서 사주셨다. 발이 더 편하다고 하시며 남자 고무신으로 사주셨다. 어제는 다른 날과 같이 집으로 가려고 할 때 까만 남자 고무신을 신고 부끄럽지만 부끄러운 기색을 내지 않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갔다. 그런데 김종환 선생님께서 내 신을 보고 에헤, 장성남이 신 좋네 하시며 웃었다. 그때 참 부끄러웠다. 오늘도 누가 일지를 만져서 한 장 처음 장을 찢어놓고 착한 어린이를 지워놓았다. 검정 고무신이 흰 고무신보다 더 질기기 때문에 신었던 기억은 납니다. 남자 고무신을 신었던 것은 잘 기억나지 않네요. 부끄럽지만 부끄러운 기색을 내지 않고 참고 가는데 선생님을 만났네요. 선생님 말씀에 부끄러워하는 산골 소녀가 떠오릅니다. 학교에서는 운동화를 신고 산길을 걸어갈 때에는 고무신을 계속 신었네요. 돌과 자갈길이 많은 가파른 산길이 발바닥이 아프고 굉장히 미끄러워 잘 넘어졌을 텐데요. 지금도 등산을 하다 보면 한 번씩 그때의 발 감각이 살아있는지 내리막길을 잘 뛰어 내려온답니다. 1981년 7월 24일 금요일 흐림. 제목 돌고르기. 도지서에 목욕을 갔다. 가서 보니 추워서 마음이 안 나 혼자 자갈에 앉아서 놀았다. 혼자 놀자니 심심하여 예쁘고 신기한 돌을 주었다. 이곳에는 태저감이 많았다. 주운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색은 까만색이고 유리 같은 부분이 2분의 1 정도 있는 거칠한 돌이었다. 동에 금화도 주워서 놀았다. 귀여운 돌도 많았다. 이제 기쁘다. 내일만 가면 학교에 안 가고 방학이다. 생각만 해도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깡충깡충 뛴다. 1981년 7월 25일 토요일 흐림. 제목 방학. 해 기쁘다. 야 신난다. 이번 방학에는 어딜 다녀올까? 무얼 할까? 모두가 신나게 떠들어댄다. 나는 방학을 어떻게 보낼까? 마음이 들떠서 설렌다. 방학이 시작됐다. 7월 27일에서 8월 21일까지 27일간이다. 탐구생활과 통지표를 받았다. 실턴 교실도 약 한 달 혼자 두려니 안타까워졌다.
통지표 쓰는 형식이 또 전과 다르다. 난 전부 수이고 순남이는 우가 1개 있고 다 수이고 기훈이는 우가 2개이고 다 수였다. 드디어 여름 방학이네요. 여름에는 무엇을 할지 뻔하지요. 담배 농사가 한창 바쁠 테니까요. 그래도 마음이 들뜨고 설렌다 하니 제 기분도 좋아지네요. 기쁜 마음 가운데 텅 빈 교실을 혼자 남겨둘 생각을 하니 마음이 쓰였나 봅니다. 통지표가 수로 가득해서 표현하지 않았지만 기쁨이 전해옵니다. 1981년 7월 26일 일요일 비. 제목 원효대사. 나무 아미타불 나무 간센보살. 지금도 머릿속에서 외워본다. 해골에 내린 이슬을 모르고 맛 좋다고 먹었다. 아침에 와서 보니 해골이었다. 물맛이 꿀맛이라고 한다. 원효대사 아들이 설총이다. 설총의 엄마가 요석공주이다. 도둑 소굴에 갔을 때 부처님이 도우셨다고 생각되었다. 내가 알기로는 대사들 중에서 서산대사, 원효대사밖에 모른다. 석가모니가 시작한 불교의 근본은 영원토록 빗나갈 것이다. 불교에는 생물을 함부로 못 죽인다고 하는 것도 있다. 1981년 7월 27일 월요일 흐림. 제목 담배. 비가 오는데도 엄마와 아버진 담배를 뜯었다. 토엽을 뜯었다. 오전에는 비가 많이 와서 한지를 뜯고 집으로 왔다. 엄마 옷에는 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아빠 옷에도 마찬가지였다. 오후에도 밭에 갔다. 나는 가서 감자를 조금 캐어왔고 엄마 아빠는 담배를 뜯었다. 감자를 씻어서 동생 영자가 껍질을 까게 해주고 나는 담배를 엮었다. 거의 새 짐을 엮고 밥을 지으려고 벽시계를 보았다. 시계가 다리가 아픈지 잠을 자고 푹 쉬고 있었다. 저녁밥 지을 때가 늦었다. 그때 엄마가 오셨다. 그래서 야단을 들었다. 1981년 7월 28일 화요일 비. 제목 소낙비. 엄마 옷 다 젖게 하고 아빠 옷 다 젖게 하는 소낙비야. 좀 얌체가 있어라. 아무리 꾸짖어도 들은둥만둥하고 신경질이 나 죽겠네. 우리 일도 못하게 회방까지 놓고 좋을 땐 금은 보화 같아도 지금은 밉다. 아버지께서 번개가 치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 번개는 구름의 음극과 양극이 빨리 가다가 마주치면 열이 생겨 번쩍하고 소리가 나는 것이 천둥이라고 하셨다. 그런데 번개 맞아 죽는 사람들에게는 벼락 맞아 죽는다고 한다. 번개가 치고 몇 초인가를 재어두면 얼마의 거리에서 구름이 부딪혔나를 알 수 있다. 몇 초에 340을 곱하면 된다. 1981년 7월 29일 수요일 맑음. 제목 기쁨. 난 이제 기쁘다. 담배를 뜯은 걸 엮는데 우리 집 식구 중에서 제일 많이 엮었다.
아빠가 한 20발, 영자가 8발, 엄마가 5발였고 70발이 넘게 전부 내가 엮었다. 누가 더 빨리 엮나 경주를 해도 내가 제일 빨리 엮는다. 그래서 엄마도 아빠도 칭찬해 주셨다. 참 기뻤다. 사흘 동안이나 집에서 담배만 엮으나 좀 지루하긴 했지만 잘 참고 견디었다. 아버지께서 내일은 그만 푹 쉬라고 하셨다. 한층 더 신이 났다. 5분 만에 담배 한 발씩 엮는다. 담배 잎을 엮는 솜씨를 인정받아 무척 기뻐하네요. 부모님 칭찬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담배 엮는 선수가 되었네요. 5분에 한 발씩이나 엮고요. 새끼처럼 꼬아진 비닐끈을 벌려서 담배 잎에 줄기 꼭지를 몇 개씩 끼워 넣고 줄을 당기면서 꼬아서 빠지지 않게 고정하는 작업을 반복해 긴 줄을 가득 채워갑니다. 손은 진득진득하고 시커멓게 변하죠. 냄새도 많이 납니다. 왼손은 줄을 꼬고 오른손으로 담배잎을 가져다가 끼워 넣는 동작이 기계처럼 자동으로 움직이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친구가 있으면 입은 입대로 바쁘죠. 종일 앉아서 정신없이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지만 마치고 나면 정말 고되답니다. 1981년 7월 30일 목요일 맑음. 스크랩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아버지의 엄마에게 물어봐도 모른다. 방학 숙제에 기타에 나와 있다. 수집은 옷감 수집과 속담 수집이고 곤충 채집도 해갈 생각이다. 식물 표본도 만든다. 공작품은 아직 생각지 않았다. 어제 고된 일을 했다고 하루 쉬라고 하셔서 실컷 놀았다. 우리 아가가 삽시간은 혼자 앉아서 보낸다. 매미를 한 마리 오전에 잡았다. 참매미였다. 그런데 동생 진규에게 빼앗겼다. 동생 영자가 버버리 매미 한 마리 잡았다고 또 진규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1981년 7월 31일 금요일 맑음. 제목 꾸중. 참으로 심심하였다. 친구도 없고 동생들 뿐이고 할 일도 없고 아가를 보았다. 30분 사이에 담배 건조실 불이나 한번 갈고 있었다. 그래서 동생을 업고 동해네 집에 놀러를 갔다. 때는 5시였다. 놀러 가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놀았다. 7시가 되어서 집으로 왔다. 엄마는 사정없이 야단을 치셨다. 비닐하우스에 풀이나 뽑지. 어딜 가서 인제 와, 응? 하고 꾸중을 하셨다. 어두컴컴해질 때 시작하고 깜깜할 때까지 비닐하우스 한 칸 풀을 다 뽑고 밥을 먹었다. 엄마는 이젠 그러지 말아라 하시고는 꾸중은 간 곳 없이 곱게 말씀해 주셨다. 마음이 흐뭇하여 저녁밥 맛이 무척 좋았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